자, 반갑습니다.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 배동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남 갭투기부터 본격적으로 깨질 것 같은데요. 정부는 어제 고가 전세에 대한 대출 제한을 검토 중이라고 하죠. 이는 국민주택 규모인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흔히 전용 면적 84제곱미터는 30평대 아파트라고 하죠. 32평, 33평이 되겠죠. 이러한 아파트의 전세 가격이요, 강남 같은 경우에는 전세 금액이 15억이 넘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국민주택 규모 아파트 30평대 아파트가 전세가 15억이다. 전세 금액이 올라도 너무 많이 올랐죠. 좀 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 정도로 전세 금액이 오르니까, 전세 금액이 15억 하니까 매매 금액이 40억 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났겠죠. 실제적으로 서울에서 10억 넘는 아파트는요, 강남구에는 26곳이 있고 서초구에는 21곳이 있고 송파구에는 4곳이 있다는 거예요. 총 합치니까 53군데에서 전세 금액이 15억이 넘는다는 겁니다. 이 중에서 역시 강남 상구에 집중적으로 몰려 있다는 거죠. 따라서 정부 입장에서는요,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서 2019년 12월 16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죠. 금융 규제라고 해서 15억 초과되는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아예 금지까지 했죠. 엄청나죠? 15억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60% 대출, 40% 대출, 30% 대출이 아니야. 아예 15억 초과되면 대출 자체를 안 해준다는 거예요. 난리 났죠, 그 당시에. 그런데 이렇게 10억 초과 아파트를 대출 규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강남에 있는 부동산 가격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대책이 잘 안 먹혔다는 거겠죠. 그럼 왜 강남에 대한 대출 규제가 먹혀야 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 이러한 이유부터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이건 좀 진짜 조심스럽게 그 비밀을 말씀해 드리자면, 첫 번째는요, 돈이 많아서. 그래요. 서울 사람들이, 특히 강남에 있는 분들이 돈이 많다 보니까 그냥 돈 주고 산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20억 하든 30억 하든 대출이 전혀 안 된다 하더라도 내가 20억, 30억이 있다면 그냥 돈 주고 산다는 거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3, 4년 전만 해도 강남에 있는 아파트 가격 10억, 20억짜리였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지금은 10억짜리가 20억 됐고 20억짜리가 40억 됐잖아요. 그만큼 이제는 현금 동원하기가 좀 힘들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편법으로 쓴 방법들이 있겠죠. 그래서 두 번째, 강남에 있는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사금융, 사채를 이용했다는 거예요. 사채를 이용해가지고 대출을 받아서 썼다는 거죠. 그러면 흔히 이렇게들 생각하시겠죠. 아니, 사채를 이용해? 그거 금리가 20%짜리를 이용해?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은, 사금융이라 하더라도 강남 아파트 대출은요, 그렇게 대출 이자가 높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5%에서 6%짜리 사금융, 사채를 이용하는 대출 상품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상품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실제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대출을 해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웃긴 거는, 석 달이 지나면 개인 대출이 아니라 석 달이 지나면 이제 사업자 대출로 해가지고 편법으로 고금리를 피해갔다는 겁니다. 신기하죠? 강남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먹히지 않은 이유 세 번째로 본다면, 전세를 끼고 매수를 하는 것이죠. 이건 완전히 쉽고 간단하고 명료하고 깔끔하지 않나요? 15억 초과가 되면 대출을 안 해준다? 좋아. 그럼 나는 대출 안 받아. 대출 안 받고 뭐 한다? 전세 끼고 매수를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전세를 끼고 매수할 경우에는 자금 출처 조사에서 예외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예외라는 건 전세금만큼은 자금 출처 조사에 빼주는 거 아닙니까? 매매 금액이 20억이야. 그런데 전세 금액이 15억이야. 15억만큼 빼준다는 거예요, 그냥. 나머지 5억에 대해서만 자금 출처 조사, 여기에 응하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 얼마나 편해요. 따라서 서울 강남 아파트 가격이 안 떨어지고 오히려 상승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정부는요, 이제 비장의 카드를 꺼내는 거죠. 그것이 바로 고가 전세도 전세자금 대출을 막겠다는 거,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고가의 전세금에 대한 대출을 막으면요, 강남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14억 하는 전세가 갑자기 25억이 되었는데, 그렇죠. 강남의 세입자들은 강남에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은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첫 번째는 벌어놓은 돈이 있다면 그 돈을 내든가, 아니면 뭐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오른 전세금을 마련할 수가 있었겠죠. 어찌됐든 첫 번째 방법은 돈을 마련해서 집주인한테 오른 전세금 주고 거주하는 거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전세 대출을 막아버리면, 오른 전세금 주지 못한다면 이제는 뭐다? 두 번째가 되겠죠. 다른 곳으로 이사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강남의 전세 수요는 줄어들고요, 강남에 있는 기존 전세 공급은 늘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하니 강남 전세금은 급격히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동안은 임대차 3법 시행으로 기존 임대주택에 대한 전세 공급이 감소됐지 않나요? 즉 수요와 공급 그래프상 밑에 있는 전세 공급이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인하여 기존 세입자들이 전세 기간에 2+2년 더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전세 공급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프에서 본다면 밑에 있죠? Q1에서 Q2로 이렇게 좌측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즉 기존 아파트 전세 공급이 줄어드니 당연히 전세금은 P1에서 P2로 전세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전세금이 몇 억씩 올라가니 14억짜리가 20억 되고 이 정도로 올라가니 매매 금액도 전세금 따라서 가격이 6억씩, 8억씩, 10억씩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니까 정부는 고가주택의 전세 대출을 막아서 서울 강남 아파트 전세 10억 초과되는 아파트 전세 대출 아예 막아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다시 한번 그래프를 보시면 전세 공급 Q2에서 Q1으로 이제 증가되겠죠. 그러면 전세 가격은 P2에서 P1으로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총괄적으로 전세금 하락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처럼 서울 강남의 전세 금액이 하락하면 더 나아가서 강남의 전세 낀 갭 투자를 막아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 강남 집값을 잡겠다. 그래야 전국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 이러한 것이 정부의 목표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 이제 서울 강남의 갭 투기부터 왕창 깨질 것 같아요. 그 다음 차례는 어디가 될까요? 아마 그 다음 차례는 이제 공시가격 1억대, 양도소득세, 취득세, 중과세 배제를 다시 중과세로 전환하지 않을까, 그런 대책이 또 조만간에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상까지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